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간호의 역사를 발표할 이창수라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에는 크게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로 나눴습니다.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에는 원시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르네상스 시대, 17세기, 19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원시시대의 정신치료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정신질환이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악마나 초월적 혹은 마술적인 힘이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므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해야 회복된다고 믿고 정신질환자를 구차하고 굶기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치료의 역사는 히포크라테스가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별하였고 4가지 체액이 인격 성향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혈액, 흑담즙, 황담즙, 점액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고 이 체액 중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목욕, 식이요법, 약초 등을 이용해 체액 간 불균형을 잡고 사혈, 독서, 음악도 치료에 이용하였습니다. 중세시대 정신치료의 역사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이 마법이나 초월적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750년경 역사상 최초로 정신요양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번성으로 계몽사상이 쇠퇴되었고 정신질환은 다시 초자연적 힘과 악령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단이 나타나 암흑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역에서 마법에 대한 믿음의 증가로 정신질환자들이 마녀로 여겨져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치료의 역사에서는 15세기에 이르면서 자연과학적 견해, 인간 육체에 대한 존중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들이 각지에 설립되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파라셀서스는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였습니다. 16세기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 합리적이고 자연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치료의 역사는 17세기, 18세기, 18세기 말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17세기에는 유럽 사회에서는 마녀 사냥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이 새로 등장한 절대 권력 국가들에 의해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하여 정신질환자, 급빈자, 죄수 등을 함께 수용하였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쇠사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에서는 점차 악마설이 쇠퇴하고 정신병은 뇌장애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정신질환자는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수갑에서부터 구속하는 의복에 이르는 장치들이 사용, 진정시키는 의자 고안하였고 오늘날의 정신안정제나 진정제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는 최초로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동을 만들어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였습니다. 18세기 말경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계적 구속의 폐지에 대한 새로운 운동과 정신질환자들을 감금하는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이 서서히 압력받았고 1792년에 요크 수용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의 기준이 설정되었고 족쇄도 제거되었습니다. 환자의 감금법을 철폐하고 정신병의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 대신 치료를 하도록 주장하는 시기였습니다. 19세기의 정신치료 역사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질병 연구에 있어 임상적 및 병리적 방법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정신의학이 신경과에서 분리되면서 현대의학의 한 전문 분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대형 수용소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의 치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격, 인슐린 쇼크 치료, 전두엽 절제술 등 난폭한 경향을 보여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방금까지 정신치료의 역사였으면 이제는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873년에 린다 리차드는 간호사 훈련 과정을 졸업한 미국 최초의 정신간호사인데 1882년 매사추세츠 주의 병원에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913년 병원의 존스 홉킨스 간호학교는 정신간호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고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상급 과정의 정신간호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원 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는 다양한 약물의 개방은 심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 치료자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때 신체적 속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출현으로 정신간호의 초점은 1차 예방과 지역사회 의료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63년 제정된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신간호가 정신건강간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간호의 전문화가 활성화되어 정신간호사는 전문간호 실무의 주도자가 되었고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밝혀지고 많은 정신질환들이 정신생물학적 질환으로 범주화되고 있고 주로 정신약물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정신건강간호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갖는 한편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에 있어 생화학적인 요소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서양의 정보에 알았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고대 중국의학을 도입하였습니다. 조선 중기의 허주는 동의보감에 오늘날 조현병과 유사한 사숭이라는 병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정신장애 교육은 1910년경부터 서양 선교사와 일본인 의사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13년 조선총독부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병동 내에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였고 해방 후 여러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가 개설되고 정신과 병동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동정신의학의 개념이 알려진 것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국의 군의관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분야는 특히 미국의 정신의학의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역동정신의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정신생물학과 정신생화학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정신의학도 역동정신의학 일변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를 연도로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1945년에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고 1962년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정신보건과가 신설되었다. 최근 2017년에는 정신건강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하에 조선총독부 의원이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고 당시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주로 폐쇄병동에서 치료하였고 병원 규율을 어겼을 시 격리하였고 억제대도 사용하였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로 인슐린온 수요법이나 전기충격치료 시 일반적 신체간호를 하였고 환자의 관찰, 투약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72년 최초로 정신간호학이 정규 간호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1971년 정신간호학회가 분리 구성되어 학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정신간호학회지가 발간되었고 정신간호사의 수련은 1991년 용인정신병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그 이듬해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정신보건법이 통과된 후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의 수련은 중지되었고 1992년부터 정신간호학회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간호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